차시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작용 실험과 관련된 문제의 특징은 이렇게 자료가 좀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잘 해석해야지 보기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한번 실험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가를 보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면 A 생지와 B 생지가 서로의 세포를 주고받아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다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A에게 X를 2회에 걸쳐 주사한다. 1주 후에 나의 A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B에게 주사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의 B에게 X를 1차 주사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나의 B에게 X를 2차 주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그리고 실험 결과를 보면 B의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그래프를 보시면 자, 기억 주사, A 혈청을 주사했더니 항체 농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A 혈청에 뭐가 들어있다? 항체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AG에게서는 X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B에게 X를 1차 주사하니까 여기에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X 2차 주사, 1차 면역 반응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항체가 더 높은 농도로 만들어지는 2차 면역 반응이 구간 2에서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기를 한번 보면서 더 정리해 볼게요. 기억에는 X에 대한 T림프구가 들어있다. 이거 기억 혈청이잖아요. 자, 혈청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온리 항체밖에 없습니다. 오직 항체밖에 없어요. 혈청에 절대로 들어있지 못하는 것은 세포 성분, 즉 백혈구 세포들이에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함정이 혈청에 T림프가 들어와 있다. 혈청에 B림프가 들어있다. 성질세포가 들어있다. 그리고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다 틀린 말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구간 1에서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구간 1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해당되는 모든 표현을 다 적어보면 항체에 의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잖아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항원항체 반응은 특이적 면역 반응이죠. 그 다음에 이 항원항체 반응은 2차 방어작용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것은 2차 방어작용 중에서 1차 면역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구간 1에서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교묘하게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안 되고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안 되겠죠. 자, 이 함정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돼요.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디귿 구간 2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이번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2번 구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구간 2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2번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는데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또다시 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고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차 면역 반응에서 뭐가 생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성이 되었다. 만약에 1차 면역 반응 중에서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기억세포가 생성이 안 됐을 때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1차 면역 반응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항체가 처음에 나타났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항체가 항원 항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굳이 혈액 속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해돼 버립니다. 이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세포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실험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똑같죠? X에 노출된 적 없는 생직, 이번엔 기억, 니은, 디귿 3마리를 준비하고 기억에게 X를 2회에 걸쳐 주사했어요. 자, 1주 후 나의 기억에서 이번에는 A와 B를 각각 분리합니다. 자, 그런데 A와 B는 혈청과 X에 대한 기억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A가 혈청이 될 수도 있고 X에 대한 기억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라를 보면 자, 생지 니은에게 A를 주사했어요. 디귿에게 B를 주사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주사한 거죠. 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니은과 디귿에게 X를 각각 주사했습니다. A를 주사한 니은이고요. 디귿은 B를 주사한 디귿이에요. 실험 결과 자, 생지 니은을 보면은 A를 주사했는데 지금 항체 농도에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X를 주사하니까 자, X를 주사하자마자 항체 농도가 올라갔고 자, 오른쪽 그림과 비교해 보니까 항체 농도가 훨씬 더 높아요. 무슨 말이냐? 아, 이거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 생쥐 디귿을 보면 B를 주사했는데 항체 농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B에는 항체가 들어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항체가 들어있을 수 있는 게 바로 혈청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X에 대한 기억세포다. 혈청 속에 항체 농도가 이렇게 있다가 분해돼 버리고 X를 주사했는데 생지 니은과 디귿은 X에 노출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X를 주사하니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 보기를 바로 볼게요. 자, 기억. A는 혈청이다. A는 X에 대한 기억세포다. 자, 틀렸어요. 자, 니은. 구간 1에서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니은 맞고요. 디귿. 구간 2에서 X에 대한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자, 이번 구간에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B림프구가 활성화돼야 돼요. B림프구가 활성화되면은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할 수 있고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자,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혈액형과 수혈 관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다음은 학생 기억에서 리을의 4명의 학생이죠.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에서 리을의 ABO식 혈액형은 각각 서로 다르대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기억에서 리을의 혈액형을 풀어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기억에서 리을의 혈액을 이렇게 시험관에 다 뽑아요. 자, 이거는 기억 거, 이거는 니은 거, 이거는 디귿 거, 이건 리을 거. 자, 혈액을 다 뽑아서 혈액을 좀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죠? 혈구 성분은 무거워서 밑에 가라앉고 액체 성분인 혈장 성분은 위에 이렇게 뜹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기억의 혈장에 응집소 알파는 있고 그러면은 기억의 혈장에 응집소 알파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응집소 베타는 없다. 자, 그럼 베타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베타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응집소 알파가 있고 응집소 베타가 없는 혈액형은 B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의 적혈구와 니은의 혈장을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니은의 혈장에 응집소 베타가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기억도 베타가 없고 니은도 베타가 없는데 기억은 이미 B형이라고 우리가 정해놨는데 베타가 없으면서 다른 혈액형 뭐가 있죠? 아, AB형이 될 수 있겠다. AB형은 응집소가 없잖아요. 아, 그럼 여기 알파도 없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적혈구와 리을의 혈장을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디귿이 O형이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즉 디귿은 A형이 돼야 되고 리을은 O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에는 응집소 알파, 베타가 존재해야 되고요. 디귿에는 A형이니까 응집소 베타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B형, 니은, 디귿, 리을의 모든 혈액형을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 여러분이 꼭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니은은 AB형이다. 맞았죠? 니은, 디귿의 혈액에 응집소 알파와 베타가 모두 있다. 디귿은 지금 응집소 베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자, 디귿, 기억의 적혈구와 리을의 혈장을 섞는데요. 리을의 혈장, 베타가 있잖아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근데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것은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자, 가나다. 3명의 사람이 있어요. 가나다를 혈구와 혈장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조건 A형, O형, AB형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가나다의 혈액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박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다의 혈장을 보면 솔직히 다의 적혈구랑 다의 혈장은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볼 것도 없는데 다의 적혈구, 나의 적혈구랑 다의 혈장을 섞으니까 모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즉 다의 혈장에는 응집소가 들어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의 혈장에는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가 A, B형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 먼저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보가 많은 이 세로줄을 한번 보면은요. 나의 적혈구와 나의 혈장은 볼 것도 없고 다의 혈장과 나의 적혈구가 응집 반응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지금 AB형을 다를 줬으니까 나는 A형 아니면 O형이어야 되는데 나의 적혈구가 O형이면 가의 혈장과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A형일 수밖에 없고 여기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알파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얘는 O형이고 알파, 베타가 모두 존재하겠네. A형은 응집소, 베타가 존재할 거야. 가나다의 혈액형을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다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를 보면 되겠죠. 자, 기억은 응집 안 됩니다. 가의 적혈구는 응집원은 없잖아요. O형이니까. 응집 반응 일어나지 않겠죠. 기억은 응집 반응 없음. 맞고. 니은, 나의 적혈구를 항 A혈청과 섞으면 항 A혈청은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혈청이에요. 응집원 A 있잖아요. 항 A혈청, 응집소 알파와 섞으면 응집 반응이 나타난다.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쵸? 우리 혈액형 판정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디귿, 다의 혈액에는 응집소 알파와 베타가 모두 없다. 맞잖아요. 모두 없잖아요. 그림을 보면. 자, 그래서 디귿도 맞고. 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수열 관계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가는 O형이니까 나에게도 줄 수 있고 다에게도 소량 수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나에게 수혈할 수 없고 다에게는 수혈할 수가 있겠네요. 다는 나에게 수혈을 해주려고 하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죠. AB와 알파, 베타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가 나에게 소량 수혈을 해주려다 보니까 응집원 B랑 응집소 베타가 응집 반응을 일으키겠죠. 이거 다 안 돼요. 수혈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러분이 수혈 관계까지 알아두시면 혈액형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